새벽 3시. 도시의 불빛이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시각. 홍대 한 모퉁이의 조용한 스튜디오 창문에 노트북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화면 속 라이브 차트에는 샵사인 빈에서 샵사인 저작권 샵사인 수호라는 해시태그가 초당 수십 번씩 올라가고, 동시에 TV조선 공식 계정에는 방송 편집의 공정이용 범위에 대한 긴 해명문이 꼬리를 물고 달렸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았던 한 신진 작가의 분노가 SNS에 회로를 타고 전국적인 문화 논쟁으로 확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41시간 27분 12초. 인터넷 시대의 호흡은 곧 스톰이고, 스톰은 언제나 예고 없이 불어닥친다. 이번에도 그랬다. 하지만 이 스톰의 중심에는 조금 특별한 사람이 서 있었다. 오랫동안 개성이지만 겸손이라는 모순적 수식어로 불려온 작가 빈에서. 작은 화실에서 수묵화를 그리듯 그는 늘 화면 속 템포를 자신의 호흡으로 재단해왔다. 그리고 그 호흡이 침범당했을 때 그는 웃는 대신 정확히 파열음을 낼 줄 알았다. 사건의 발단은 의외로 소소했다. 지난달 TV조선 예능 편집본의 빈에서가 2해 전 발표한 설치미술 영상 일부가 슬쩍 삽입된 것. 자막도 출처 표기도 없이 마치 스톰 영상처럼 공중에 둥둥 떠다니다 화면을 스쳐 지나갔다. 문제를 처음 발견한 건 팬들도 아니었고 언론사도 아니었다. 영상학과 졸업 전시 준비로 밤새워 편집을 하던 한 대학생이 우연히 예능 재방송을 틀어놓은 채 컵라면을 먹다가 이거 작년 갤러리에서 봤던 그 작품 아닌가 하고 눈을 비빈 순간이었다. 그는 바로 작업물을 촬영해 빈에서 작가의 DM으로 보냈고, 빈에서는 새벽 공기보다 낮은 목소리로 확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답한 뒤 그 길로 저작권 전문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채팅창에 찍힌 시간은 오전 2시 46분. 그리고 불과 4시간 후 빈에서 작가의 SNS에는 길지 않은 글이 올라왔다. 내 호흡이 허락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조용히 지나갈 수 없는 문제이기에 끝까지 확인하려 합니다. 해시태그 샵사인 위오나워브레스가 붙어 있었다. 그 시각 TV조선은 사내 회의실에서 긴급 편성회의를 열고 있었다. 첫 공식 입장은 예상대로였다. 편집 과정에서 라이브러리 영상이 혼입된 단순 사고이며 해당 클립의 원저작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첫 성명 발표 직후부터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원저작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말이 빈에서 팬덤과 창작자 커뮤니티에 불을 지피는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증거 스크린샷과 전시기록, 심지어 작품이 제작되던 과정을 담은 메이킹 필름까지 일사불란하게 업로드하며 특정이 어렵다니 우리는 이미 특정했다 라고 대받았다. 불과 반나절 만에 SNS 타임라인은 작가가 작품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법이라는 실전 매뉴얼 게시물로 넘쳐났다. 콘텐츠 중재 플랫폼들이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유튜브는 문제의 예능 클립을 임시 비공개 처리하며 콘텐츠 아이디 심층 검토라는 낯선 문구를 띄웠고,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알고리즘은 샵사인 위오나워브레스 태그가 포함된 짧은 동영상들을 메인 피드 상단에 고정했다. 해시태그가 붙은 영상들은 대부분 예술가의 숨이라는 이름으로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창작자들은 각자 손바닥을 입에 대고 한 번 들이쉬고 한 번 내쉬며 이 숨은 내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단순하고 유치하다 생각할 법도 했지만 그 행위는 디지털 복제 시대, 창작물은 호흡만큼 자연스럽게 나왔다가 사라진다는 메시지를 시청각적으로 각인시켰고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글로벌 트렌딩을 찍었다. TV조선은 두 번째 입장을 냈다. 공정이용 검토 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문장은 결국 기름이었다. 공정이용이라는 네 글자는 창작자들에게 마법의 면책부조리로 여겨지던 단어였고 이번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법률 방송 출연 경험이 있던 한 변호사는 해설 영상을 올려 공정이용의 4가지 요건 중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항목에서 이미 불리하다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30분짜리 해설은 순식간에 100만 뷰를 돌파했고 댓글란은 법적 전공법으로 간다. 크리에이터 연대 서명하자는 의견으로 폭주했다.
빈에서 작가 측 변호인단은 그주 금요일 저작권법 제136조 권리침해죄 위반으로 형사고소와 함께 10억 원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병행 제기했다. 소장이 접수된 날 오후 빈에서 작가는 기자회견장에 섰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는 서류를 한 장 들어 보이며 또렷하게 말했다. 이 종이는 작품보다 무겁습니다. 여기에 적힌 건 금액이지만 제가 지키려는 건 숨의 무게입니다. 짧은 발언이었지만 울림은 컸다. 기자들이 혹시 합의 가능성은 TV조선 측과 연락은 기라고 물었지만 그는 호흡은 합의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만 남긴 채 퇴장했다. SNS는 다시 들끓었다. 호흡은 합의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해시태그로 변했고 팝업 카페, 아트마켓, 대학 동아리 구축까지 생겨났다. 그 사이 TV조선 내부 사정은 복잡해졌다. 예능국은 PD들을 소환해 라이브러리 관리 매뉴얼을 재점검했고 법무팀은 디지털 미디어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제작에 돌입했다. 그러나 제작 현장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일부 작가, 구성 작가들은 작성될 계약서에 소스 출처 확인 조항을 요구하며 사인을 밀었고 외주 영상팀은 급히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방송이 나가지 못하면 광고주도 빠져나간다. 실제로 문제의 예능 프로그램은 다음 회차부터 5분짜리 하이라이트로 축소 편성됐고 스폰서 2곳이 철수했다. 시청률도 2.3%포인트 급락. 저작권 분쟁이 방송 실적에 직접 타격을 줬다는 보고서가 상층부로 올라가자 경영상 스노우볼은 생각보다 빠르게 굴러갔다. 반면 빈에서는 예상외로 조용했다. SNS 활동도 줄였고 언론 인터뷰도 거부했다. 대신 그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름하여 브레스아워 아카이브, 브레스아워 아어카이브. 30여 명의 신진 예술가와 협업해 자신의 미공개 작품 스케치, 촬영 원본, 리마스터링 음향 소스 등을 모두 블록체인 기반 공개 라이선스, 공개는 하되 상업 이용은 금지로 올려버리는 비상업 투명 3단계 아카이브. 런칭 생방송에서 그는 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 훔칠 이유도 줄어든다라고 밝혔다. 시청자는 환호했고 언론은 저작권의 패러다임 시프트라며 대서특필했다. 동시에 그는 플랫폼들에게 공개 제안했다. 내 자료는 열려 있으니 당신들의 무단 사용 기록도 투명하게 열어달라. 유튜브는 난처해졌다.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빈에서 작가의 아카이브를 활용하고 싶어하는 반면 콘텐츠 아이디로 차단할 근거가 사라진 셈이었기 때문이다. 유튜브 측은 창작자의 의사를 존중해 새로운 저작권 실험을 지원하겠다는 성명과 함께 창작자 자가 라이선스 표기 시스템 베타 서비스를 발표했다. 자가 라이선스? 즉, 원작자가 스스로 나는 이 영상을 A 방식으로 써도 된다라고 체크하면 업로더가 별도의 승인 없이도 해당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 업계에서는 노티티 서비스가 저작권의 허위화를 선언했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조차 빈에서라는 이름이 던진 돌멩이 하나로 시작된 파장이었다. 한편 법정 공방은 본격화됐다. 첫 변론 기일에 TV조선 측은 편집 당시 저작물 식별 메타데이터가 누락돼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빈에서 작가 측은 원본에서 아티스트 서명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예비 증인으로 편집 담당 스태프와 외주 CG팀 디렉터를 모두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앞에서 양측 지지자가 피켓을 들고 맞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 풍경은 과거 팬덤 싸움과는 달랐다. 피켓에 적힌 문구는 콘텐츠 산업 노동자의 기본권, 자료관리 인프라 구축 같은 다소 학술적인 단어였고 시위 참석자도 창작자, 기술자, 투자자, 법대생이 뒤섞인 잡종 생태계였다. 누군가는 새로운 공론장이 열렸다고 말했다. 확실한 건 저작권이라는 말이 더 이상 칸막이 침범적 용어가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운명의 3차 공판 날, TV조선이 조건부 조정을 제안했다. 해당 회차를 다시 편집해 재송출하고 3억 원을 배상하겠다는 서면 합의 드래프트. 대중은 술렁였지만 빈에서 작가 측은 단호했다.
호흡의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단 한 번이라도 창작자의 동의를 구했느냐는 거기입니다. 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재판장은 양측에 최종 변론 기회를 주며 콘텐츠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는 한 달 뒤로 미뤄졌다. 그 사이 국제저작권 기구 키세이시 회의에서 한국 사안이 안건으로 올라갔다. 이후 미국, 일본 대표단은 디지털 플랫폼의 공정 이용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영국 BBC, 일본 네크는 프리랜서, 작가, 디렉터를 위한 글로벌 클리어링 하우스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국내 한 예능 방송의 삽입 영상 사고가 국제정책 토론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빈에서가 다시 카메라 앞에 선 건 그의 브레스아워 아카이브가 오픈 2달 만에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하던 날이었다. 그는 흰색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아카이브 홈페이지 트래픽 그래프를 보여주며 말했다. 숫자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숨을 나누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사실은 창작자에게 또 다른 숨을 줍니다. 이번 분쟁이 끝나면 저는 제 작품과 협업자의 작품이 먼 훗날에도 온전히 기록될 수 있도록 한국형 퍼블릭 도메인 파운데이션 설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던진 그 순간 SNS에는 샵사인 퍼블릭 브레스라는 태그가 번개처럼 달렸다. 한 달 뒤 선고 공판 날 법원은 원저작권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업 프로그램에 사용한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TV조선에 8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및 향후 3년간 해당 작품 일체 사용 금지를 명령했다. 판결문에는 이례적으로 창작자의 호흡은 단순 소모제가 아니며 플랫폼 사회에서도 존중받아야 할 인격적 경제적 이익이라는 문장이 포함됐다. 방청석에는 잔잔한 환호가 일었다. 피켓을 들었던 사람들, 라이브로 결과를 지켜본 온라인 시청자들, 그리고 의견이 달랐던 전문가들까지 그 순간만큼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판결 직후 TV조선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라이브러리 및 저작권 관리 전담센터 설립을 약속했다. 또한 빈에서 작가 측의 향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생 모델을 논의하고 싶다는 협업 요청서를 전달했다. 빈에서 작가는 이 제안을 일부 수락하며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후의 프로토콜이라 강조했다. 그리고 사흘 뒤 그는 본인의 아카이브 서버 로그 파일 일부를 공개하며 트래픽이 몰렸던 첫날 서버가 다운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거울 사이트를 만들어준 익명 개발자들에게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커뮤니티는 또 한 번 들썩였다. 크라우드 호흡이라는 말이 밈처럼 퍼지며 해외 디지털 보존 단체들이 한국판 인터넷 아카이브 협업 의사를 밝혔다. 어쩌면 이번 사건은 시작에 불과하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는 안다. 창작자의 호흡이 플랫폼을 거쳐 세계로 확산되는 동안 그 순결을 지키는 싸움 역시 로컬 이슈를 넘어 글로벌 의제가 된다는 사실을. 빈에서는 자신이 받은 판결문 사본을 접어 손바닥 위에 올려두며 이렇게 말했다. 저에게 이 문장은 종착점이 아니라 중간 쉼표입니다. 다음 문장을 쓰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를 뿐. 그리고 그는 다시 그림을 그리고 사운드를 편집하고 낯선 콜라주 영상을 업로드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화면에 새겨진 작은 서명 하나가 곧 누군가의 소중한 숨결임을. 그리고 그 숨결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시대를 건너는 새로운 예의라는 것을. 한국어 번역. 새벽 3시. 도시의 빛이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시각. 홍대 한 모퉁이의 조용한 스튜디오 창문에 노트북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화면 속 라이브 차트에는 샵사인 빈에서 샵사인 저작권 샵사인 수호라는 해시태그가 초당 수십 번씩 올라가고 동시에 TV조선 공식 계정에는 방송 편집의 공정이용 범위에 대한 긴 해명문이 꼬리를 물고 달렸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았던 한 신진 작가의 분노가 SNS에 회로를 타고 전국적인 문화 논쟁으로 확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41시간 27분 12초. 인터넷 시대의 호흡은 곧 스톰이고
스톰은 언제나 예고 없이 불어닥친다. 이번에도 그랬다. 하지만 이 스톰의 중심에는 조금 특별한 사람이 서 있었다. 오랫동안 개성이지만 겸손이라는 모순적 수식어로 불려온 작가 빈예서. 작은 화실에서 수묵화를 그리듯 그는 늘 화면 속 템포를 자신의 호흡으로 재단해왔다. 그리고 그 호흡이 침범당했을 때 그는 웃는 대신 정확히 파열음을 낼 줄 알았다. 사건의 발단은 의외로 소소했다. 지난달 TV조선 예능 편집본의 빈예서가 2해 전 발표한 설치미술 영상 일부가 슬쩍 삽입된 것. 자막도 출처 표기도 없이 마치 스톰 영상처럼 공중에 둥둥 떠다니다 화면을 스쳐 지나갔다. 문제를 처음 발견한 건 팬들도 아니었고 언론사도 아니었다. 영상학과 졸업 전시 준비로 밤새워 편집을 하던 한 대학생이 우연히 예능 재방송을 틀어놓은 채 컵라면을 먹다가 이거 작년 갤러리에서 봤던 그 작품 아닌가 하고 눈을 비빈 순간이었다. 그는 바로 작업물을 촬영해 빈예서 작가의 DM으로 보냈고 빈예서는 새벽 공기보다 낮은 목소리로 확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답한 뒤 그 길로 저작권 전문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채팅창에 찍힌 시간은 오전 2시 46분. 그리고 불과 4시간 후 빈예서 작가의 SNS에는 길지 않은 글이 올라왔다. 내 호흡이 허락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조용히 지나갈 수 없는 문제이기에 끝까지 확인하려 합니다. 해시태그 샵사인 위오나워브레스가 붙어 있었다. 그 시각 TV조선은 사내 회의실에서 긴급 편성회의를 열고 있었다. 첫 공식 입장은 예상대로였다. 편집 과정에서 라이브러리 영상이 혼입된 단순 사고이며 해당 클립의 원저작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첫 성명 발표 직후부터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원저작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말이 빈예서 팬덤과 창작자 커뮤니티에 불을 지피는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증거 스크린샷과 전시기록, 심지어 작품이 제작되던 과정을 담은 메이킹 필름까지 일사불란하게 업로드하며 특정이 어렵다니 우리는 이미 특정했다 라고 대받았다. 불과 반나절 만에 SNS 타임라인은 작가가 작품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법이라는 실전 매뉴얼 게시물로 넘쳐났다. 콘텐츠 중재 플랫폼들이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유튜브는 문제의 예능 클립을 임시 비공개 처리하며 콘텐츠 아이디 심층 검토라는 낯선 문구를 띄웠고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알고리즘은 샵사인 위오나워브레스 태그가 포함된 짧은 동영상들을 메인 피드 상단에 고정했다. 해시태그가 붙은 영상들은 대부분 예술가의 숨이라는 이름으로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창작자들은 각자 손바닥을 입에 대고 한 번 들이쉬고 한 번 내쉬며 이 숨은 내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단순하고 유치하다 생각할 법도 했지만 그 행위는 디지털 복제 시대, 창작물은 호흡만큼 자연스럽게 나왔다가 사라진다는 메시지를 시청각적으로 각인시켰고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글로벌 트렌딩을 찍었다. TV조선은 두 번째 입장을 냈다. 공정이용 검토 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문장은 결국 기름이었다. 공정이용이라는 네 글자는 창작자들에게 마법의 면책부조리로 여겨지던 단어였고 이번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법률 방송 출연 경험이 있던 한 변호사는 해설 영상을 올려 공정이용의 4가지 요건 중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항목에서 이미 불리하다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30분짜리 해설은 순식간에 100만 뷰를 돌파했고 댓글란은 법적 전공법으로 간다. 크리에이터 연대 서명하자는 의견으로 폭주했다. 빈예서 작가 측 변호인단은 그주 금요일 저작권법 제136조 권리침해죄 위반으로 형사고소와 함께 10억 원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병행 제기했다. 소장이 접수된 날 오후 빈예서 작가는 기자회견장에 섰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는 서류를 한 장 들어 보이며 또렷하게 말했다. 이 종이는 작품보다 무겁습니다. 여기에 적힌 건 금액이지만 제가 지키려는 건 숨의 무게입니다. 짧은 발언이었지만 울림은 컸다. 기자들이 혹시 합의 가능성은 TV조선 측과 연락은? 이라고 물었지만 그는 호흡은 합의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만 남긴 채 퇴장했다.
SNS는 다시 들끓었다. 호흡은 합의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해시태그로 변했고 팝업 카페, 아트마켓, 대학 동아리 구축까지 생겨났다. 그 사이 TV조선 내부 사정은 복잡해졌다. 예능국은 PD들을 소환해 라이브러리 관리 매뉴얼을 재점검했고 법무팀은 디지털 미디어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제작에 돌입했다. 그러나 제작 현장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일부 작가, 구성 작가들은 작성될 계약서에 소스 출처 확인 조항을 요구하며 사인을 밀었고 외주 영상팀은 급히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방송이 나가지 못하면 광고주도 빠져나간다. 실제로 문제의 예능 프로그램은 다음 회차부터 5분짜리 하이라이트로 축소 편성됐고 스폰서 2곳이 철수했다. 시청률도 2.3%포인트 급락. 저작권 분쟁이 방송 실적에 직접 타격을 줬다는 보고서가 상층부로 올라가자 경영상 스노우볼은 생각보다 빠르게 굴러갔다. 반면 빈에서는 예상외로 조용했다. SNS 활동도 줄였고 언론 인터뷰도 거부했다. 대신 그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름하여 브레스아워 아카이브. 브레스아워 아어카이브. 30여 명의 신진 예술가와 협업해 자신의 미공개 작품 스케치, 촬영 원본, 리마스터링 음향 소스 등을 모두 블록체인 기반 공개 라이선스, 공개는 하되 상업 이용은 금지로 올려버리는 비상업 투명 3단계 아카이브. 런칭 생방송에서 그는 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 훔칠 이유도 줄어든다라고 밝혔다. 시청자는 환호했고 언론은 저작권의 패러다임 시프트라며 대서특필했다. 동시에 그는 플랫폼들에게 공개 제안했다. 내 자료는 열려 있으니 당신들의 무단 사용 기록도 투명하게 열어달라. 유튜브는 난처해졌다.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빈에서 작가의 아카이브를 활용하고 싶어하는 반면 콘텐츠 아이디로 차단할 근거가 사라진 셈이었기 때문이다. 유튜브 측은 창작자의 의사를 존중해 새로운 저작권 실험을 지원하겠다는 성명과 함께 창작자 자가 라이선스 표기 시스템 베타 서비스를 발표했다. 자가 라이선스? 즉, 원작자가 스스로 나는 이 영상을 A 방식으로 써도 된다라고 체크하면 업로더가 별도의 승인 없이도 해당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 업계에서는 OTT 서비스가 저작권의 허위화를 선언했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조차 빈에서라는 이름이 던진 돌멩이 하나로 시작된 파장이었다. 한편 법정 공방은 본격화됐다. 첫 변론 기일에 TV조선 측은 편집 당시 저작물 식별 메타데이터가 누락돼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빈에서 작가 측은 원본에서 아티스트 서명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예비 증인으로 편집 담당 스태프와 외주 CG팀 디렉터를 모두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앞에서 양측 지지자가 피켓을 들고 맞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 풍경은 과거 팬덤 싸움과는 달랐다. 피켓에 적힌 문구는 콘텐츠 산업 노동자의 기본권, 자료관리 인프라 구축 같은 다소 학술적인 단어였고 시위 참석자도 창작자, 기술자, 투자자, 법대생이 뒤섞인 잡종 생태계였다. 누군가는 새로운 공론장이 열렸다고 말했다. 확실한 건 저작권이라는 말이 더 이상 칸막이 침범적 용어가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운명의 3차 공판 날, TV조선이 조건부 조정을 제안했다. 해당 회차를 다시 편집해 재송출하고 3억 원을 배상하겠다는 서면 합의 드래프트. 대중은 술렁였지만 빈에서 작가 측은 단호했다. 호흡의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단 한 번이라도 창작자의 동의를 구했느냐는 거기입니다. 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재판장은 양측에 최종 변론 기회를 주며 콘텐츠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는 한 달 뒤로 미뤄졌다. 그 사이 국제저작권기구, 키세이시 회의에서 한국 사안이 안건으로 올라갔다. 이후 미국, 일본 대표단은 디지털 플랫폼의 공정 이용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영국 BBC, 일본 네크는 프리랜서,
작가, 디렉터를 위한 글로벌 클리어링 하우스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국내 한 예능 방송의 삽입 영상 사고가 국제 정책 토론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빈에서가 다시 카메라 앞에 선 건 그의 브레스아워 아카이브가 오픈 2달 만에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하던 날이었다. 그는 흰색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아카이브 홈페이지 트래픽 그래프를 보여주며 말했다. 숫자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숨을 나누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사실은 창작자에게 또 다른 숨을 줍니다. 이번 분쟁이 끝나면 저는 제 작품과 협업자의 작품이 먼 훗날에도 온전히 기록될 수 있도록 한국형 퍼블릭 도메인 파운데이션 설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던진 그 순간 SNS에는 샵사인 퍼블릭 브레스라는 태그가 번개처럼 달렸다. 한 달 뒤, 선고 공판 날 법원은 원저작권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업 프로그램에 사용한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TV조선에 8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및 향후 3년간 해당 작품 일체 사용 금지를 명령했다. 판결문에는 이례적으로 창작자의 호흡은 단순 소모제가 아니며 플랫폼 사회에서도 존중받아야 할 인격적 경제적 이익이라는 문장이 포함됐다. 방청석에는 잔잔한 환호가 일었다. 피켓을 들었던 사람들, 라이브로 결과를 지켜본 온라인 시청자들, 그리고 의견이 달랐던 전문가들까지 그 순간만큼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판결 직후 TV조선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라이브러리 및 저작권 관리 전담센터 설립을 약속했다. 또한 빈에서 작가 측의 향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생 모델을 논의하고 싶다는 협업 요청서를 전달했다. 빈에서 작가는 이 제안을 일부 수락하며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후의 프로토콜이라 강조했다. 그리고 사흘 뒤, 그는 본인의 아카이브 서버 로그 파일 일부를 공개하며 트래픽이 몰렸던 첫날, 서버가 다운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거울 사이트를 만들어준 익명 개발자들에게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커뮤니티는 또 한 번 들썩였다. 크라우드 호흡이라는 말이 밈처럼 퍼지며 해외 디지털 보존 단체들이 한국판 인터넷 아카이브 협업 의사를 밝혔다. 어쩌면 이번 사건은 시작에 불과하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는 안다. 창작자의 호흡이 플랫폼을 거쳐 세계로 확산되는 동안 그 순결을 지키는 싸움 역시 로컬 이슈를 넘어 글로벌 의제가 된다는 사실을. 빈에서는 자신이 받은 판결문 사본을 접어 손바닥 위에 올려두며 이렇게 말했다. 저에게 이 문장은 종착점이 아니라 중간 쉼표입니다. 다음 문장을 쓰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를 뿐. 그리고 그는 다시 그림을 그리고 사운드를 편집하고 낯선 콜라주 영상을 업로드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화면에 새겨진 작은 서명 하나가 곧 누군가의 소중한 순결임을. 그리고 그 순결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시대를 건너는 새로운 예의라는 것을.